일단 오늘 다 요 자료집 받으셨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녹색 표지로 되어 있는 입학사정관은 댁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입학사정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스카이 입학사정관 자료도 작년 연말에 제가 요 자료를 제작을 해 드렸고요. 보면은 요 입학사정관이 또 새 버전이 또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는데 큰 줄기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고등학교 사용설명서가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면 되겠는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돼요, 수시는. 근데 그거에 대한 포커스는 사실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인다가 아니라 입학사정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입학사정관.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기가 진학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대학에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입학사정관이 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입 이론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고등학교 사용설명서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가는 이유가 고등학교에서 잘 스펙 쌓고 내신 관리 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학과 진학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도덕교과서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다, 이런 너무 가식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자본주의 괴물 같은가요? 입시의 괴물? 네. 현실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게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뭐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잘하다, 이거 어떻게 박정희 때구로 지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정시 40%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시 40%는 16개 대학 정원만 놓고 봤을 때, 16개 대학은 인서울과 수도권 중에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워너비 대학 중에 모집 인원 1000명이 넘어가는 대학, 상위권이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포항공대는 100% 수시 학종이에요. 포항공대가. 어떻게 보면 학종의 가장 교과서와도 같은 학교가 포항공대예요. 근데 포항공대는 그 16개 대학에 넣지 않았어요. 왜? 정부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이렇게 해소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통계 발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포항공대 500명이 안 돼요. 걔네들 뭐 정시 인원 늘려봤자 전체 통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래서 포항공대는 100% 학종이다. 서울대 붙은 애도 포항공대는 떨어져 보여요. 뭐 서울대 갈 걸 알고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수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수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우리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 반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반영. 자,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시에도 학생부가 들어가네요. 그죠? 작년부터 서울대가, 작년부터라면 이번에 서울대 입학한 친구들,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을 했습니다. 고려대가 따라해요. 올해 고3부터. 그러니까는 수시마저 정시에서도 고등학교 내신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내년도에 또 다른 상위권 대학이 따라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신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 전형이 뭐고 종합 전형이 뭐냐, 요거는 이제 찬찬히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전형이 있는데 수시에서 논술 위주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제분은 논술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실제적으로 수시 전형 중에 가장 경쟁률이 세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지푸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내신 평점, 내신이 몇 등급까지 찍혀 나오는지 아시나요? 9등급까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기준으로 5개 학기 그 스피커 언제 되나요? 예. 네. 중국산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내신 평점 2.5등급이 넘어간다. 그럼 거의 논술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논술 전형은 내신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요. 보통 논술 60, 학생부 내신 40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가 10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논술 점수가 600점이라는 얘기고 내신이 400점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계산 어렵지 않죠? 그래요. 저는 계산 어려운 거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400점 중에 지원자 대부분 350점 이상 줘요. 나머지 50점에서 내신이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000점에서 나머지 50점이 내신에서 갈린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신 40%라는 거는 그냥 출석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논술에 지원을 많이 해요. 2.5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그 이내에 드셔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수시에서 승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이 쉽지가 않아요. N수생들도 논술로 많이 와요. N수생이랑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N수생이랑은 시험장에서 만나는 거는 피해라, 가급적. 걔네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악의 무리처럼 되는데.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과와 비교과. 교과는 뭐냐? 숫자로 표현되는 거. 성적, 점수로 표현되는 거. 비교과는 점수, 숫자 말고 서술력으로 쫑알쫑알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교과, 비교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만 들어가는 거. 종합 전형 교과 플러스 비교과까지 들어가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자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라고 얘기해요. 숫자로 한 줄 세우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여기서 이제 역전이 가능하죠. 요거가 강점인 학교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학교군이 자사고예요. 근데 자소감은 여기에서 쉽지가 않죠. 시속게임이에요, 시속게임. 일반고 가서 요걸 챙길 거냐? 자소 가서 요걸 챙길 거냐? 그거는 학생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요거는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 자사고 가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받으신 자료는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 부모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산문으로 된 거에서 핵심을 못 짚어내요. 문해력이 힘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도 그러실까 염려돼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서 스타일로 아까 말한 대로 정량평가, 그 다음에 합격 예측이 좀 가능해요. 결과를 발표해요. 전년도 어떻게 어느 대학 무슨 과가 합격생 70%까지가 1.8등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내가 2.1이니까 깔끔하게 포기하자. 내가 1.7이니까 해볼만 하다. 예측이 돼요. 경쟁률이 높겠어요? 낮죠. 왜? 기존 결과가 경쟁률을 다 정리를 해줘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충원 합격률이라는 거는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왜 추가 합격이 되느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내신 정말 좋은 애들의 1순위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얘네들은 수시 우리가 몇 군데 넣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6군데. 대신에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 소속은 빼고요. 국방부 소속 빼고. 과학기술 정통부 소속은 뭐냐면은 과학기술 머리를 써도 안 되네요. 과학기술 정통부 소속은 IST로 끝나는 대전의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4개가 과학기술 정통부예요. 이건 교육부의 수시정시 모집 전형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국방부 각종 사관학교 시리즈들. 그거는 이제 6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부 기준으로 6개를 넣는데 보통 학생부 교과전형 붙은 애들 3군데까지 붙은 경우도 있어요. 잘 지혜롭게 잘 넣으면. 그래서 어떤 아이가 6개 중에 3군데 붙었어요. 가장 가고 싶은 자기 마음속의 일지망에 등록을 하고 나머지 2군데는 등록을 안 하겠죠. 후순위 친구에게 추가 합격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된다.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십니다. 추가 합격이 된다. 전년도 1.8등급이 등급 컷인데 우리 아이가 1.82다. 야, 얘가 추가 합격이 되니까 너 넣어봐. 그 등급 컷은 추가 합격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전인수가 돼요. 실제 9월 10일 언저리에 수시가 접수가 시작이 돼요. 그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요. 나에게 유리한 자료, 사실 유리한 자료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왜곡된 자료를 크게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3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셔야 돼요. 근데 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아버님보다는 어머님들이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이 돼서 그 다음에 이 등급 원점수 Z점수들을 활용하여 선발이었는데 Z점수를 활용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한 학교는 대한민국의 연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대학도 암암리에 반영을 해요. 근데 Z점수라는 건 연대가 만들어낸 어떤 함수관계 공식이 또 있어요. 쉽게 말해서 표준편차를 반영을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표준편차. 조금 있다가 성적표 보여드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플러스 비교과 정성평가라고 하죠. 역량을 정성평가한다. 근데 왜 비교과라고 했는데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했냐 라면은 비교과가 많이 축소됐어요. 비교과가. 그래서 학생부 간소화 정책 참 교육부는 한자 참 좋아해요. 비교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비교과가 줄어졌죠? 조씨 일가 때문에. 조씨 일가 덕분에. 네. 그리고 뭐 요것 때문에 많이 사실 비교과가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교과와 비교과는 종이 한 장 차이. 지금은 그래요. 교과와 비교과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사는 3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찍히면 나 대학 못 가 이 소리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명줄을 주고 있다.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입시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과 학교와의 권력 관계가 학생이 90%, 어떤 경우에는 100%, 학교가 10% 이하, 중학교 때는 50대 50, 고등학교 때는 무슨 블랙박스 몇 대 몇 같죠. 학교가 100, 학생이 0, 이렇게 주눅 들고 생활을 해요. 이 얘기를 학교 선생님이 들으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입장의 차이예요. 입장의 차이예요. 본인이
학부모가 되면 또 달라져요. 본인이 학부모가 되면.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고 작년 고3까지 자기소개서로 학생들이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9월 10일 수시철에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써요. 완성된 걸 보고 놀래죠. 누구냐 넌.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자소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알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요소는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요거는 교과, 대놓고 교과죠. 아까 교과, 비교과 얘기할 때 서술형이 비교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교과 중에 또 교과적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거를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세부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 사전 질문을 제가 한번 쭉 스캔을 해보니까 세특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올리신 부모님이 계세요. 세특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전혀 없어요. 내신이 좀 취약한 친구들은 요거 잘 할 수도 있고 그쵸? 요거는 진짜 개인의 성향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인사이더, 인싸 뭐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 또 잘하기도 하고요. 독서 활동 상황 이런 부분 서술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른 거는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색깔 변한 거 세특 요거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특을. 자,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지침. 제가 좀 전에 한 말과 지금 할 말이 또 달라질 거예요. 세특 신경 쓰라고 그랬죠. 신경 쓰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봅니다. 누가 작성을 하죠? 교사가. 왜 학부모한테 신경 쓰라고 하느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긴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작성.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씁니다. 근데 마지막에 신랄 같은 희망.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누가 작성한? 학생이 작성한 걸 선생님이 세특에 입력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걸 작성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기예보,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일기예보 할 때 그러죠. 빗나갈까봐 때에 따라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세특, 학생에 따라 선생에 따라 학교에 따라 입력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불복이에요. 일단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바라만 보면 안 돼요. 학교에서 채워주는 경우는 없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준비해도 기회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랄의 끈을 놓지는 마세요. 하지만 여기에 전념해서는 안 돼요. 짝사랑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 어머니 너무 터지셨는데 과거가 너무 네. 죄송해요. 짝사랑의 또 추억을. 저는 가해자 입장만 돼봐서.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 요 5가지 항목이 있는데 3번, 5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5번. 요건 아무래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3번, 5번. 실제로 이런 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작성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산출문. 야, 이거 해와.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잘 해오면은, 괜찮다고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후감은, 있다 보면은 독후감 미기재예요.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이 스스로 독후감을 잘 관리를 해놨다가 수업 산출물에 잘 섞어 넣어주면 입력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교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결론, 치맛바람 안 통한다. 치맛바람 안 통한다. 그런 경우 있어요. 쟤네 엄마는 학생보다 엄마가 학교에 더 자주 와. 그런 경우 있어요. 들들 볶아서 학교 선생님들. 들들 볶아서 어떻게 하라든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김영란법에 걸려요. 김영란법에. 근데 학부모가 오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위축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또 진상
과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떼 쓰고 그러면은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들네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원래 권선징악으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카톨릭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다 싫어해요. 학생 그 다음에 교사 다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가치관의 차이죠. 자, 학생부에 또 들어가는 내용. 자, 미제공 이게 다 비교과 항목인데 미제공, 미기재예요. 왜 아까 교과와 비교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차이가 있어요. 미제공과 미기재의 차이가 있어요. 미제공은 기록은 해요. 학생부에 기록을 하는데 대학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자, 수시 처리 9월 10일 내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시 접수 기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그 수시 접수 대행 사이트가 있어요. 진학사랑 UA. 어떤 대학은 진학사로만 되고 어떤 대학은 UA로만 되고 대부분 양쪽 다 되는데 그때 보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클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원이 안 돼요. 클릭하는 순간 교육부의 나이스에 들어있는 자기의 자료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6군데 파일로 넘어가요. 랜선 타고. 올해 입시가 좀 힘듭니다. 지금 나이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월스트가 돼버렸는데 그거 타고 랜선으로 넘어가요. 넘어갈 때 여기에 미제공이라고 하는 항목은 학생부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대학에 랜선 타고 넘어가질 못해요. 얘는 애시당초 학생부에 기록 대상이 안 돼요. 넘어가고 자시고도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넘어가죠. 그러면 결론은 미제공, 미기재, 미시리즈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추억의 한 장으로 기록이 될 뿐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랬었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이거 무조건, 이건 옛날부터 안 됐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이런 거 다 미기재, 미제공, 이거. 여기서 많이 조실가가 많이 법적 싸움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단국대 천안 캠퍼스까지 내려가서 그 스펙 품앗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맨 처음에 벌써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딱 뉴스에서 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대치동의 전형적인 스펙 쌓기의 하수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관료로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맡았느냐 그냥 누군가가 그냥 무단횡단했느냐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과외하고 있는 형제네도 하던 그런 거였었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서울대 모 교수하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검찰청에 하면은 검사들 다 옷 벗을 거예요. 과로사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뭐 화수분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학생부에 변천사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재수학원에 있을 때 학생부 받아본 거 보면은 자기소개서 있었을 때 저는 건축사이신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많이 건축물 감상하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하면 안 되고 직업 얘기하면 안 돼요. 철저히 고아이어야 돼요. 인간관계 없어야 되고요. 혈혈단신이어야 되고. 좀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 네, 왜냐면 이제 조국 사태 하면서 다, 부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것 때문에 정시40을 늘린 거이기도 해요. 정시40.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들어갔었고. 자, 옛날에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자동봉진. 창의적 취업활동. 사자성어가 깨졌죠. 미기재. 이거는 진작에 없어졌었어야 돼요. 봉사활동. 만약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스펙이 돼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다. 봉사가 아니에요. 용역 서비스지.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진작에 없어졌었어야 돼요. 옛날부터. 근데 15년도 더 됐나요? 그때 수시가 10%가 안 됐을 때. 수시가 뭐야? 뭐 초밥이야? 뭐 이랬을 때.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
문과 여학생인데 저한테 화학을 구술 면접을 배우겠대요. 문과 여학생인데 화학을 구술 면접을. 왜냐? 수시 전형에 필요합니다. 무슨 과 넣었는데? 간호학과요. 이과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서류는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 구술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을 한대요. 아, 떨어졌다 확신했죠. 문과 학생이 구술 면접 한다? 그때 구술 면접은 대학 과정은 기본이었어요. 이과 애들도 힘들어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문과 애들이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걔가 과연 어떻게 서류는 합격을 했느냐? 봉사 시간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간호사보다 출근을 더 해야 돼요. 병원에. 서울 시내 모 병원에 뭐 안내 이런 걸로 자원봉사 시간이 잡혀 있어요. 그 시간이 간호사보다 정규직 간호사보다 더 출근을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관할 구청 공무원이에요. 급수가 좀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냥 한탄했죠. 우리 아버지는 왜 구청에서 저런 걸 못할까? 다 그런 거예요. 뭐 몇 년 전에는 왜 우리 아빠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아닐까? 시대별로 다양한 학생들의 박탈감이 있는데 없어지길 잘한 것 같아요. 자, 풍선효과. 결과적으로 비교과 유명 무실하다.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다시 돌고 돌아 교과예요. 돌고 돌아 교과. 그래서 결론은 내신 잘 챙겨라. 근데 갈수록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돼요. 수능 최저가 완화.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작년에 3개 과목 등급합 6등급이었던 학교가 다음에 3개 영역 등급합 7등급으로 완화를 했어요. 그럼 어느 학생들이 그거를 혜택을 볼까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다면 과학고 애들이 혜택을 봐요. 과학고 애들 수능 점수 후져요. 걔네들은 7월부터 수능 준비해요.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후져요. 걔네들이 기댈 건 비교과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학고인 걸 알아주겠지. 알 수밖에 없어요. 과목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과학 중에 물리화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과거 애들이 물리화학 선택할 줄 알죠? 생물지학해요. 7월부터 준비하려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배우는 물리화학과 수능의 물리화학은 달라요. 달라요. 제목만 같이 달라요. 그래서 수능도 잘 챙겨야 돼요. 수시가 아무리 내신이 잘해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 내신 내용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격 조건이지만 엄격하다. 이게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과학고에게 문호가 넓어지고 있다. 우리 아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자료에다가 잘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자 보면은 보통 요거는 1학년 때 많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밑에 예체능은 제가 뺐습니다. 예체능 큰 의미가 없으니까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다 9등급 상대평가예요. 등급제로 나가요. 그걸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해요. 이 이름을 공통이라고 한 거는 일반고, 자사고, 그리고 체육고, 예술고, 미술고 얘네들도 이걸 다 배워요. 과학고는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에요. 서울 예고 이거 배워요. 뭐 저기 사천의 항공고등학교 이거 배워요. 한국체대 이거 배워요. 공통 과목 이거 다 등급제로 나가요. 근데 이제 일반 선택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2학년 때 많이 개설이 돼요. 대부분 한두 개 빼고 진로 선택 대부분 3학년 때 개설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아까 말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주로 2학년 때 배우게 될 일반 선택은 9등급 상태평가로
평가가 돼요. 성적표에 등급이 찍혀 나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애들은 성취평가라고 해서 숫자가 아닌 알파벳 A, B, C 세 개 중에 하나가 찍혀 나가요. 당연히 A가 더 좋겠죠.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9등급제, 3등급제. 근데 얘마저 숫자를 쓰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알파벳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도 원투, 로마 숫자가 붙어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위계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 위계 과목은 얘는 위계가 없어, 위아래가 없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라기보다는 선, 후, 원 붙어 있는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한 뒤에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 때 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원 과목을 안 했는데 투를 할 수는 없어요. 학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요. 교육부 규정이 그래요. 교육부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수학의 원투는 위계 과목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수학은 위아래가 없대, 싸가지 없는. 그게 아니라 수학 원투는 주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원은 지수함수, 로그, 삼각, 수열의 세 개 영역을, 수투는 함수, 이게 다 미적분의 기초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 나눈 거지 수원을 한 다음에 수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거는 고1이라고 얘기했죠. 자, 고1 1학기 수학 상. 그래서 아마 선행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수상. 2학기는 수학 하, 수하. 2학년 1학기 수원, 2학년 2학기 수투. 이런 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요 기하는 위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2학년 때 개설한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개설한 학교도 있어요. 근데 미적은 다 3학년 때 가요. 왜? 얘는 원투를 해야 미적이 돼요. 아까 요거 수투에 요거가 들어가잖아요. 수투에서 요거를 해줘야 그 다음에 미적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3학년 때 배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하는 학교에 따라 2학년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개설된 학교도 있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수학은 선택이 3개예요. 지금 얘기한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다 하면 돼요. 다. 아니, 다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근데 물론 고등학교에 따라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기하를 못하게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미적을 못하게끔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미적을 선택하면 확통을 못하게끔, 확통을 선택하면 미적을 못하게끔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유는 교원수, 선생님 숫자가 부족하면 과목 개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다 하는 거. 수학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수학은 문이과 상관 안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 하는 게 좋아요. 내신상에서. 수능에서만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만. 그다음에 과학도 이제 제가 화학 선생인데 요 원투가 이루어져야 돼요. 고3 때 가서 물투를 하고 싶은데 고2 때 물리원을 안 했다?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일반 선택, 공통 과목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과목들의 단위수가 3개년 동안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을 드릴 텐데, 단위수라는 거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 그러면 4단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영어가 3시간 들었다? 3단위. 단위수가 높을수록 가중치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등급에다가 단위수를 곱해요. 그러니까는 4단위 1등급 받는 거 좋죠. 2단위 1등급 받는 것보다 4단위 1등급 받는 게 2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중평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5등급이 넘어가면 논술을 간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국영수가 단위수가 커요. 지금 중학교도 국영수는 거의 매일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상대평가만 가지고 상대평가 과목, 9등급제 과목만 가지고 단위수를 따질 때는 1학년은 52단이고 2학년은 46단이라 1학년 때가 중요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ABC로 평가가 들어가는 성취평가까지 얘기를 하자면 달라져요. 1학년 때는 진로 선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취평가 ABC가 한 단위도 없어요. 한 과목도 없기 때문에.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계산이 돼요. 왜 3학년 1학기까지 끊었는지는 아시겠죠? 수시 접수 기간이 9월 10일 근처라고 얘기했죠? 수시는 5개 학기가 들어가요. 8월 31일까지의 5개 학기가.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이제 수시 접수가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나이스가 저 지경을 하고 있으니 이제 지원이나 할 수 있을지. 하여튼 어른들이 똥 싸지르고 애들이 아주 고생해요. 이 한마디를 수학의 현모 선생이 인터넷에서 제가 내기했어요. 일주일 내에 세무조사 맞는다. 맞았어요. 그래서 내 적중이 맞아서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 다른 전공가 됐으면 지나가기 전인데 그거 딱 기사 보자마자 얘는 평소 생활할 때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생활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렇게 됐는데 요것도 다 대학이 봐요. 상위권 대학. ABC라 변별력이 없죠. 3개라 변별을 해요. 변별하는 방법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개봉박두. 자,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이거는 뭐냐면은 대학이 수시 전형식. 우리 대학은 학년 구분 없이 똑같이. 학년 구분 없이 똑같이. 왜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는데 스피커가 떨죠? 네. 개념이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이 학년 구분이 없이 3분의 1씩 들어가는 대학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럴 때는 시험 한번 볼 때 이런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이만큼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냐.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내신 좋다? 얘는 정말 성실은 보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은 약간의 그날의 분위기. 무슨 영화 제목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신은 성실함이고 어떤 대학은 1학년 때 20%, 2학년, 3학년 때 40%씩 가중치를 두겠다 하는 대학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시험 한 번이 그 학생이 주는 부담감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 1등급은 상위 4%까지. 그 과목 선택자가 100명이에요. 계산 무지 쉽게 갑니다. 1등급 받으려면 몇 등까지? 감사합니다. 4등까지. 아, 예전에 250으로 했다가 어머님이 몇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숫자를 좀 잘못 어렵게 했으면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면 영업상 과실치사가 돼서 무조건 이제 쉽게 가기로 했어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누적 11%까지가 2등급이고 아까 그 과목 중에 문학 과목, 국어의 한 지류죠. 문학 과목이 4단위, 일주일에 몇 시간? 4시간 들었어요. 질문 너무 쉽죠, 그죠? 거의 시력 수준이에요. 한눈 감고도 대답하면 되는데. 그러면 성적표가 이렇게 찍혀요. 원점수 100점 만점에 95. 학생들 평균이 70. 표준 편차는 뭐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10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성취도는, 얘도 성취 ABC는 모든 과목이 다 표기가 돼요. 근데 대학은 등급제 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고 이렇게 하고 이 친구는 1등급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계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500으로 우수리 털게요. 500으로. 이 학생 몇 등 안에 들었을까요? 거봐, 100에서 확 없어지고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시도 독질 못한다고 누구 닮았겠습니까? 몇 등까지가 죄송합니다. 또 가족사의 슬픈 몇 등 이내에 들었을까요? 이 친구가 20등 이내. 그러니까 대학은 이 친구가 20등 했는지 1등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찍혀요. 등수는 안 나오고 등급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아요. 21등한 아이는 2루. 줄 하나 잘못,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자퇴하네, 뭐 다시 태어나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가르친 여학생도, 인플루언서네. 제가 가르친 여학생도 4월 30일부로 자퇴를 한 친구가 있어요. 2학년 친구인데. 중학교 때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내신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행 얘기하지 말랬지. 미리 공부를 했어요, 저랑. 화학을 미리. 근데 가르쳐 보면서 왜 얘가 잘했다고 하지? 이쁘긴 이뻐요. 근데 그걸로 성적 나가는 건 아니고. 열심히는 해요. 근데, 이과에 대한 캐릭터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제 느낌엔 그랬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할 때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중간고사가 4월 말에 끝났잖아요. 2학년 첫 중간고사가. 바로 자퇴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게 중학교 성적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A 안 맞은 애들 찾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다는 게 진짜 잘한 게 아니라 성적이 잘 찍힌 건데 중학교 때 칭찬받고 고1 과정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니까 당연히 의대 가야지. 근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아무리 시험 한 번이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시험 가지고 이 성적이 물타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자퇴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포기가 빠른가 봐서 정시로 가겠다. 정시가 더 힘든데 사실은. 그래서 좀 그래요. 좀 아이는 성실하긴 성실했어요. 애는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고 그런 모범생이 없어요. 근데 자존심이나 이런 목표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자, 실존하는 학생의 성적표를 보여드립니다. 가공한 거 아니에요. 이 학생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임의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쯤 되면 눈치 빠르면 박수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여기는 등급제 과목이에요. 마지막에 등급이 찍혀요. 마지막에. 자, 일주일에 4시간씩. 이 학교가 과학 중점이라 한 과목당 2시간 들어요. 자, 과학 중점이 아닌 학교는 2학년 때 과탐을 3과목을 들어요. 그때는 한 과목당 3단위. 그래서 과학 단위수가 9단위가 되고 얘는 4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0단위 이내로 조율하기 위해서 2, 3, 8로 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등급제 과목 원점수 찍혀나가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찍혀나가요. 애들 공부 엄청 안 했죠? 아니면 문제 허벌나게 어렵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요. 표준 편차 숫자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요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 과목 국영수는 아무래도 전교생이 수강을 하겠고 과학은 이과 친구들만 수강을 하겠죠. 아무래도 물리는 회피를 많이 해요. 남학생들인데도. 생지는 좀 쉬우니까 인원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그죠? 이렇게. 물리화학이 어렵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등급제 과목.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표예요. 자, 그럼 성취평가는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그랬죠? A, B, C. 근데 요거 어휘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입시 전문가라고 TV에 방송 타는 친구들도 절대평가라는 단어를 하는데 절대평가는 이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는 수능, 한국사와 영어처럼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이렇게 주는 게 절대평가예요. 성취평가는 하여튼 알파벳 들어가는 건 성취평가예요. A, B, C. 알파벳 들어가는 건 성취평가. 절대평가 아니에요. 자,
기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다. 위계 과목은 아니라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다. 기하 일주일에 4시간 들었어요. 표준 편차가 안 찍혔어요. 원점수랑 과목 학생들의 평균까지만. 표준 편차 안 찍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강생이 200명이에요. 그 중에 이 친구가 A를 받았대요. 자, 여기 곱하기 들어갑니다. 이 친구 등수로 몇 등 안에 들었을까요? 60등. 근데 1등인지 60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3등급제, 3등급제. 알파벳으로 표현된 3등급제. 변별력이 9등급제보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자,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의 입장과 입학사정관의 입장이 전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학생, 학부모는 진로 선택에 대해서 긴장을 어떨까요? 아까 일반 선택, 등급제 과목에 비해 놓겠죠. 힘을 놓습니다. 입학사정관 골머리를 알아요. 이걸 어떻게든 변별력을 올려야 될 텐데. 자, 우리는 항상 누구 생각을 하자? 입학사정관 생각을 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중에 중2, 그 이하의 자녀분을 주신 분 계신가요? 중2. 아, 중2. 둘째가 중2 아니면 첫 아이가 중2라 이렇게 지금 오신 거예요. 중2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럿 중에 중2도 있고, 그 스펙트럼, 메뉴가, 이거 아닌데. 하여튼, 어쨌거나 중2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예요. 지금 과도기 실시고, 전면 실시는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디테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것만 상대평가, 이거 성취평가. 변별력이 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입학사정관은 머리가 깨진다. 쌤통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요거 힘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면 힘 뺍니다. 모르면 힘 빼요. 졸업을 목표로 공부하면 힘 빼도 돼요. 졸업을 목표로. 개구장이어도 좋다. 졸업만 하자. 자,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하지요?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닌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를 어떻게 줄 거냐? 때에 따라, 곳에 따라. 학교마다, 과목마다, 학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야, 이번에 요 과목 기하 성취평가인 거 알지? 90점 이상 A 줄게. 애들이 성취욕이 막. 인원이 어떻게 되든 90점 이상 준다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거 몇 명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선생님조차도. 너무 쉬우면 전교생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우면 A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고정분할 점수 방식이고, 단위학교 산출분할 점수 방식은 뭐냐면은 3월 되면은 선택 인원이 딱 나오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예를 들어 뭐 100명이다. 선생님 마음에 34명까지만 1등급을 주고 싶다. 그럼 A를 34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리 공지하면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지필고사 보기 전에. 학교에 공지하면 돼요. 나중에 바꾸면 누구를 1등급 A에 넣기 위해서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태풍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지필고사 전에 오해 소지 없게 선공지를 하면 돼요. 자꾸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워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거에 무슨 과목이죠? 아까 말한? 아까 그 학생 거예요. 진로선택, 성취평가. 자, 원점수 찍기. 일주일에 2시간 들었어요. 원점수 찍히고 평균, 표준편차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38명 중에 38.4%. 숫자가 조금 그렇죠? 이거 계산할 때로 보니까 53등이에요. 보니까, 그럼 이거 점수로 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80인지 9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개를 안 해요. 점수다, 등수다라는 거. 상위 38.4다라는 거예요. 점수로 상위인지 등수로 상위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뭐 등수로 상위죠, 결론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요게 이제 성취평가제다. 이제 성취평가, 일반 선택의 상대평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선생님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이 있는데 이거 좀 드문 케이스예요. 몇 학교를 지나볼 때 한 학교가 나올까 말까인데 수강 신청자가 13명 이하예요. 자, 4%를 곱해봅니다. 아주 머리가 힘들어요. 몇 명 나올까요? 1등급이. 4% 곱하면. 0.52. 1등급을 주기가 이승만은 줄 수 있어요. 4, 4, 5, 2부로. 0.52.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등급 주지 말아라. ABC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원점수 표기하고 과목 평균 표기하고 표준 편차는 기록하고 등급은 점 또는 이거는 뭐냐면 안 써도 된다. 공단은 그러니까 점을 찍어도 되고 1등급, 2등급 찍어도 되는데 어느 선생님이 또라이처럼 1등급 찍겠습니까? 피해자가 더 많지. 이거 안 찍어. 유명무실해요. 결국은 점 찍고 말아요. 생략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이거는 드문 경우예요. 여학교의 물리 과목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의 여학교 학생들 경우에는 여학교에는 아예 폐강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근데 원래는 교육부 규정상 한 명이 있어도 개설을 해야 돼요. 한 명이 있어도.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원이 없으니까 유도를 하죠. 학생 수가 예를 들어 선택자가 20명이면 등급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신청한 학생을 각계 전투로 불러요. 야, 20명 곱하기 4 해보자. 몇 명 나오겠냐, 1등급이. 힘들어. 너 대학 가기 힘들어. 바꿔. 물리 선택하지 마.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지역에서 수업을 하는데 팁을 알려드리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학별 반영하는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말한 ABC로 들어가는 성취평가 과목을 대학이 변별력을 높여요. 정량화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 노란색으로 쓴 요게 아무래도 워너비 대학들이요. 상대적으로 그 정시 40%의 적용을 받는 주요 대학들이 해당이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 적용하는 과목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지만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등급 변환. A를 뭐 1등급 주겠다. B를 3등급 주겠다라고 등급으로 바꿔요. 정량평가로 바꿔버려. 숫자로. 점수로 바꾸는 학교도 있어요. A 10점, B 8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디테일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원장님 때는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저는 사진을 안 찍으시, 다 자료에 있어요. 서운해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서운해하지 않아요. 원장님이 자료에 안 넣으신 이유는 아무래도 사진 찍는 거 관종기가 좀. 자, 오늘 수고리 안 나오겠는데? 자, 여기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여기엔 없으니까. 아, 마음의 상처. 자, 여기를 볼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를 1등급 줘요. 근데 BC는 뭐가 안 나왔죠? 퍼센트를 보겠다. 후하면 점수가 안 좋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뭐냐면은 A를 30% 주는 학교에서 A를 받아온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A를 10% 주는 학교에서 A를 받아온 친구가 있어요. 점수가 다르게 나가야죠. 희소성의 원리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반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디는 그냥 100점 만점 이렇게 점수를 까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뭐 어려운 얘기 했는데 과목이 어려운 거 잘하면 점수 좋다 이 얘기예요. 번역을 맡기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론 잘하면 돼요. 무조건 잘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자, 제 드린 자료에는 고교 선택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 학점이라는 거는 주로 대학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대학 다닐 때 내가 요 과목 몇 학점 신청했다 그러잖아요. 이번 학기면 20학점, 18학점.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 이름이 두 가지예요. 고교 학점제도 있고 고교 선택제도 있는데 선택제로 할 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거냐로 오인이 될까봐 학점제로 표현을 많이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ABC로 교육부가 규정한 것을 왜 대학들이 자체 규정으로 이렇게 새 규정을 만들었느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금 중2,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일반 선택 과목마저도 9등급이 새 등급인 ABC로 바뀌어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현재 ABC로 나가는 성취평가 과목을 정량평가에 대한 사전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얘네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 2028학년도 때는 좀 더 경험을 바탕으로 아까 러프하게 나와 있는 이런 점수제, 등급제가 좀 더 정교해지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대학 입시를 접근할 때 교육부가 이렇게 학제를 바꾸고 제도가 만들었다. 그러냐고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근데 대학이 어떻게 나간다. 그거를 꼭 캐치하셔야 돼요. 교육부가 합격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합격생은 대학 선발 고유 권한이에요.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야 되고 교육부가 하는 거면 쟤네들이 뭐 월급 받으려고 저런 거 하는구나. 그냥 넘어가 가셔도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결국은 대학이 가고자 하는 교육부가 발표하는 방향과 대학이 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자꾸 뭐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이런 걸 발표를 해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없이 다니겠다. 스트레스는 새로운 스트레스로 변하는데 또라이 같아요. 뭐 정치권 애들이 자꾸 교육부에다 요구해요. 변별력을 낮춰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라. 행복한 학교는 걔네들이 없는 학교예요. 또 와서 소환장 날라오겠다. 명예훼손 걸리겠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자, 그러니까는 항상 대학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학은 어떻게든 한 줄 세우기를 한다. 교육부는 옆줄 세우기를 해요. 교육부는. 대학은 앞뒤로 한 줄 세우기를 해요. 자, 서울대 교과이수 기준. 왜 자꾸 가는 입시 설명회마다 서울대 가지고 막 우리 아이는 서울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러시겠는데 다른 주요 대학들도 서울대 발표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산과 능력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하면 뒤에다가 딱 한마디 해요. 미투. 근데 존심상 발표는 못해요. 민망하니까. 없어 보이니까. 다 따라가. 이따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바로 나와요. 민족고대가 따라가더라고요. 자존심으로. 죄송합니다. 고대님. 나중에 또 범죄적 책임을 묻지 않으셨으면. 자, 요거 연도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라미 전법이라고 해요. 대학이 자꾸 변별력을 낮추는데 서울대가 우리는 그거 싫어. 서울대는 마음 같아선 100% 수시로 뽑고 싶어요. 100%. 근데 이제 강제로 수시는 60%가 됐죠. 그죠? 정시 40% 의무에 들어갔으니까 국립대 법인이지만 근데 그거가 이제 공론화가 될 때 국민청원 들어갈 때 이건 시대의 대사가 정시가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서울대가 타겟이다. 항상 시범 케이스잖아요. 학교에서도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한 명 데려다가 좁히면 나머지도 조용해지듯이 서울대가 항상 그 시범 케이스예요. 가장 안 좋은. 그래서 서울대가 미리 사전 작업을 했는데 교육부가 요렇게 변별력을 낮추는 전략으로 발표할 때 서울대가 그거를 반대하는 디테일을 가져가요. 근데 한꺼번에 그거를 반대한다 그러면 맞으니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살라미 전법이라고 얘기해요. 할부로 대항하는 거예요. 일시불로 대항하면 한 대 맞으니까 할부로. 그래서 22학년도, 2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아까 말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이런 스타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산점 1점. 유형 2로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산점 2점을 주게끔 해요. 근데 수학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죠? 어떻게든 합이 4개 과목이에요. 수학의 차이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다 해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과학이에요. 과학은 또 무슨 과목이었어요? 숫자가 붙는 위계 과목. 이거를 알고 2학년 때 선택을 현명하게 못했으면 3학년 때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근데 사탐은 다 일반 선택이에요. 9개 과목이. 사탐은. 그러니까 사탐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요거로 가야 돼요. 요거로. 그럼 다른 대학들도 우리도 이렇게 갈 거야 말은 하지만 서울대처럼 우리도 요런 스타일로 한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가져가자. 내규를 그렇게 가져가요. 내규를. 자, 24학년 1년 지났죠? 한번 이렇게 쫙 썰어놓고 두 번째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아까는 약간 두루뭉실했어요. 그룹을 일반 선택 과목 몇 개, 진로 선택 과목 두루뭉실했죠. 그룹핑을 했어요. 클래스를 나눴어요. 이제는 지정을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자, 이거 어려운 한자어 쉽게 표현할게요. 무슨 과목 수강했니? 과목 이름. 학업 성적. 성적은 잘 받았니? 1등급 받았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선생님이 너를 서술형으로 인정했니? 그 과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동시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과목을 잘했니? 학교 선생님이 인정했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서울대가 구체적으로 했어요. 아까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몇 개, 자유선택. 한마디로 야, 중국집 갔어요? 야, 면에서 몇 개, 요리에서 몇 개. 이제는 난 짜장. 맘대로 시켜봐. 우선은 이제 메뉴판, 고기판을 안 넘어가요. 면 페이지에서 안 넘어가요. 딱 풀을 붙여버렸어요. 여기서 시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조폭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공대 가려면 수학과학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아까 러프 했잖아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콕 찍었어요. 너! 막 이렇게. 근데 경제학부 가려면 고등학교 사회에서 경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유명무실해졌어요. 서울대가 공대를 예시했지 일반 경영대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그냥 성적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 전략은 문과는 닥치고 성적. 어느 과목 에블바디 오케이. 아무거나 잘하면 돼요. 문과는. 이과는 골라서 잘해야 돼요. 잘 골라야 되고 골랐으면 잘해야 돼요. 자, 물투, 화투, 기하 보겠다. 애들 투 막 물투, 화투 피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원이 그렇게 적은데 투는 더 하겠죠. 야, 공대 오는데 물투, 화투 안 하고 말이 되냐. 기하를 안 하고 공대 오는 거는 고무줄 없는 빤스를 입고 마라톤을 뛰는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리고 이거는 무슨 과목이냐. 교과 이수, 현황. 학업, 성적. 1등급 받았니? 진로 선택이라면 A 받았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인정했니? 내용, 서술형으로. 그 한자어 3개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교과 이수 현황, 학업 성적, 성실도, 충실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더 심화되는데, 문과 가면 취직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문과 출신 부모님들. 이과 가야지. 라고 해요. 덮어놓고 이과를 가요. 근데 얘가 누가 봐도 이과 캐릭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힘들어요. 물리학 도저히 못 돌아가겠어요. 생물지학 선택해서 전자공학과를 합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과로사예요. 조기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과학전문학원에 있는데 이 동네 아니고요. 어떤 애가 너 수능 뭐 선택했니? 생지역,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문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애는 제가 그래요. 2학년 때 내신 대비해 줄 때 너는 3학년 때 꼭 생지해라. 그럼 애가 생명학이랑 지구학이요? 아니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문과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덮어놓고 이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 해낼 수 있는 걸 해야지. 남들이 간다고 가는 거는 불나방이 될 수 있어요. 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갈수록 힘들어요.
자, 요거 자료를 한번 펴보세요. 앞뒤로 이제 한 페이지에다 들어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두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또 1년이 지나갔죠. 아예 과에, 해당 학과의 과목을 지정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대가 되게 정교해요. 한꺼번에 처음에 이걸 했다면 22학년도 때 교육부에서 너희 씨 뭐 이럴 거예요. 조금씩. 길들이는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는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면 아 원래 그랬지 하고서는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충격을 조금 할부로 주기 위해서 3개년 할부로 갔어요. 근데 3개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장기 갈 수 있어요. 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되고 그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는 2028학년도 가면 또 뭐가 또 내가 그래서 서울대 싫어. 해마다 자료를 또 바꿔야 돼요. 미쳐버려. 어우 손 많이 가요. 서울대 애들이. 짜증나 죽겠어요. 옛날 거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자 어쨌거나 요게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문과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문과는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는 일부만 자료에는 이공계학과 전부 다 실었어요. 문과를 뺀 이공계학과 전부 다 실었는데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가 요거 파일 따로 요거 파일 따로 별도의 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인쇄해서 나란히 놓고 어느 과 가려면 학교 내신은 어느 과목 해야 되고 수능은 어느 과목을 해야 되는지 종이를 몇 장을 놓고 봤었어야 돼요. 요거를 한 장에 학교 생활, 학생부 내신은 이렇게 관리하고 수능은 요거를 선택해라. 한눈에 알아보게끔 딱 정리를 했어요. 조교를 닥달을 해서 갑질은 아니에요. 줄 만큼 줬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한 장에 내신 과목과 수능 과목이 한눈에 들어가게끔 편집된 거는 바로 요 이묘섭이 만든 요 자료밖에 없다. 감흥이 없네요. 됐습니다. 오늘 흥행 실패. 자,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퀴즈.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신지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화학과니까 화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핵심이 권장보다는 가산점이 더 높은 거겠죠. 말씀 안 드려도. 어렵나요?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붙었잖아요. 넌 우리 멤버야. 넌 우리 핵심 멤버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화학원은 없을까요? 위계감은 훌륭합니다. 자제분을 학원에 보내시지 말고 부모님이 와서 들으세요. 지금 원장님이 죽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못 알아먹어. 차라리 부모님을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칭찬일까요? 자, 요거가 그 전에 없다가 생겼어요. 이것도 없다가 생겼지만 이게 왜냐면은 서울대가 유일하게 과학탐구에서 과탐 2를 필수로 반영을 했었어요. 수시 지역균형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근데 그 필수를 선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가산점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가산점 따느니 원으로만 수능을 보는 게 유리해요. 산술적으로. 그러니까는 서울대가 그 생각을 못한 바가 아니겠죠. 그러면 최소한 물리나 화학은 하나는 해라. 더 이상은 양보 못하겠다.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서울대가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되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구책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5학년도부터 서울대 화공과와 연세대 화공과가 정시 커트라인이 역전이 됐어요. 정시 합격생 표준 점수 기준.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대는 2를 옵션으로 반드시 넣어버리니까 2 공부하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불리해요. 어렵기도 하고 원점수가 안 나오면 표준 점수가 내려가요. 근데도 서울대를 가야 되겠기에 그 과목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들이 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애시당초 서울대 거리두기 할 거야. 연대 가면 되지. 걔네들은 원으로만 하니까 원점수도 잘 나오고
표준 점수도 비례해서 잘 나오니까 그런 숫자상의 역전이 된 거예요. 이걸 입시기관에서 연대가 서울대를 꺾었다. 사실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종목이 다르잖아요. 그쵸? 종목이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몇 해 되니까 백기투항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의대 인기도 한몫했고 의대에서 투를 요구하는 의대가 없는데 난 서울대 안 가고 의대 갈 거야. 투를 왜 해? 그러니까 또 잘하는 학생들이 투에서 또 빠져나가고 해버리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서울대 까다로워 의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달라졌다. 자, 아까 그 수많은 과목, 그 학과들에 대해서 외울 수도 없고, 그 관리를, 보존을 잘 하시면 돼요, 보관을. 그냥 러프하게 요 정도로 그룹을 해두면 편해요. 비슷한 학과. 학교마다 조금씩의 명칭의 차이는 있겠으나, 요런 계열, 우리가 흰 가운 입는 곳이죠, 흰 가운. 칼질하는 과. 그죠? 흰 가운, 칼질이니까 셰프 아니에요? 요런 쪽은 화생은 필수로 하는 게 좋아요. 내신에서. 학교 내신. 그 다음에 전자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공대, 물리 꼭 끼고 가라.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신소재. 여기서 대부분 오해합니다. 화학이 중점 아니야? 공대가 중점입니다. 자료집에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 이거 찍은 척 하면서 저 찍는 거 아니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없어요? 요약된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아까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저작권은 뺄게요. 찍으셔도 됩니다. 됐나요? 결국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는데. 순수과학은 물리화학을 꼭 해라.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 정시 모집. 아까 말한 그거. 투 가산점 줄게. 근데 이 3점이 뭐의 3점이냐? 몇 점 만점의 3점이냐? 수능 성적표 상에서 표준 점수가 찍혀 나와요. 수능 성적표의 표준 점수 총점에다가 3점을 얹어주겠다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점수냐? 두 과목은 5점수, 5점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따 수능 성적표는 제가 가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은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한 번 다 더해보시겠어요? 대략 러프하게 400 넘어가죠? 그죠? 자, 총점을 400 맞았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화학 2였다. 몇 점 얹어줘요? 403점. 의미가 있을까요? 퍼센트로는 1%도 안 돼요. 보통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 이건 서울대 못 가요, 이걸로는. 지원은 돼요. 지원은 하고 빨리 재수학원을 알아봐야 돼요. 다른 대학은 갈 수 있는데 서울대 못 가요, 이거 가지고. 근데 뭐 두 과목 해도 5점인데 문제는 이거를 더한 점수를 가지고 1단계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점수 가지고 1단계 뽑아요. 가산점 안 하고. 그래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아요.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20명을 뽑아요. 수능 성적표에 가산점이 안 들어간. 그 20명 놓고 그 아이 중에 투 선택하는 아이한테 3점을 줘요. 그러면 문제는 본선에서는 유리해요. 예선을 통과하기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하겠냐요. 이게 통계가 말이 되는 통계냐고요. 안 되죠. 서울대가 또라이 같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는 애들도 작년까지 과탐투 했다가 올해 다 원으로 돌리죠. 원으로 돌려요. 자, 고려대가 따라갔어요. 올해 고3부터. 고려대가. 정시에서. 우리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는 정시는 무엇만 잘하면 간다? 수능만 잘하면 간다? 아니다. 내신도 해야 된다. 3학년 2학기까지 내신겠다.
서울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정시에서 내신 넣는다고 했잖아요.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대학도 따라갈 수 있어요. 야금야금.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황상 서울대가 발표한다. 다른 대학들이 발표는 안 하지만 흉내낸다라는 게 정황상 증명이 된 거예요. 전공 적합성. 여기 자녀분 문과로 보내겠다. 계획 있으신 분. 어쩌다 문과가 이렇게 소외받게 됐죠. 문과도 좋아요. 문과 가서 로스쿨 가서 검사 돼서 대통령 돼서 내지는 대통령 근처에서 핵심 관계자 돼서 하면 돼요. 그때 뭐 또 그때 몇 년 뒤에 뭐 김해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혹시 또 뭐 검찰 관계자분 뭐 계실 건 아니겠죠? 갑자기 위축이 되네. 자, 이과예요, 이과. 문과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경제에 나왔는데 경제학과 가려면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에서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 실효성이 없어요. 왜? 고등학교 사탐 과목 중에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되는 거 1순위가 경제. 어려우니까. 그 다음이 법.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우선하겠다. 미달라요. 미달라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다. 아까 경제는. 그러니까 문과는 닥치고 잘하면 돼요. 아무거나.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과는 골라서 잘해야 돼요. 잘 골라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고른 게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과는 역시 값은 대학이에요. 대학이 요구하는 학과. 대학이 원하는 과목을 잘해야 돼요. 대응 전략. 나 물리투 어려워. 생투할래.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공대 가려면 힘들어도 해라. 그래서 쉬운 거에서 점수 따는 것보다 어려워도 그 학과가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게 수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볼펜이 조금 바빠질 시간이 됐습니다. 볼펜이 바빠질 시간이 됐어요. 자, 요거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1 학부모님 계세요? 고1? 있어요? 문과 보내실 거예요? 이과 보내실 거예요? 본인이 문과를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럼 문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잘 드셨어요? 만약에 안 들었으면 문과 쌩 하고 그냥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자, 실제로 서울의 고등학교의 선택지가 나온 거를 여기다 보여드린 건데, 항상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2학년 때 개설 과목과 3학년 때 개설 과목이 동시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주어줘야 돼요, 학교에서. 부지런한 학교는 1학기 때 한번 조사를 하고, 2학기 때 조사를 하고, 그래서 늦어도 10월 달에 확정을 해줘야 12월에 출판사에다가 교과서를 발주를 넣어요. 우리 학교에 뭐 몇 권 가져다 달라. 교과서가 주문을 받고 찍어야지. 그냥 찍어놓고 가다가 이제 파본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평균적인 학교예요. 평균적인 학교. 여기서 5개를 선택을 해라. 기초 과목에서 하나, 즉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요거 4개 중에. 자, 그러면은 이과생이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기하. 그렇죠? 자료에 똑같아요. 기하. 차이는 흑백이냐 칼라 차이냐. 기하를 선택해야 돼. 문과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과 아이들과 같은 과목 기하에서 이과 아이들, 나 이과에 나랑 절친 있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깔아줄 거야. 살신성이랄까. 내가 C를 깔아줄게. 친구야, 너는 A. 이런 살신성인 없죠. 그죠? 그죠? 너무 삭막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현실이에요. 요거는 선택할 거 없다. 기본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택 3. 문과. 어머님 문과. 보세요. 여기 5개, 여기 4개. 도합? 어렵죠.
다시 한번. 여기 5개, 여기 4개. 합이 9개 과목이 사탐인데 사탐 9개는 다 일반 선택이에요. 다 9등급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문과 친구들은 여기서 3개를 하고 나중에 3학년 때 여기서 2개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사탐 몇 개 선택하죠? 2개 선택해요. 과탐도 2개고. 그러면 한 과목은 수능 과목에서 미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수능을 요 과목 2개를 갈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2학년 때. 둘 중에 하나는 3학년 때. 할부로 나누어서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열했지만 사실은 요 9개가 다 여기 들어가기도 해요. 학교에서. 그럼 3학년 때는 그놈과 다른 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 이과는 4개에서 몇 개 선택하라? 3개.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에 가장 최적화된 과목 3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과목 3개를 선택했으면 그 과목의 2를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2과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서울대가 요구한 교과이수 가산점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2개에 해당이 돼요. 이과.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과는 순서가 없어요. 위계 과목이 없잖아요. 위아래가 없어요, 문과는. 알겠어요? 아무거나 아까 말한 하나하나 1+1로 가면 되고 이과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이과생들 이렇게 되면 사탐 하나도 안 하겠죠? 하나는 해야 돼요. 하나는. 근데 이과생들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면 안 돼요. 자, 이과 받으려는 학부모님들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촉수언금. 번역하면 손대지 마세요. 왜? 요거 무슨 과목? 등급제 과목이에요. 문과 애들을 위해서 본인이 살신성인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과 애들은 여기에 눈길도 안 줄 거야. 문과 애들은 여기에 눈길도 안 줄 거예요. 눈알 뽑아버릴 거야, 아마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과 애도 사회탐구는 하나 해야 돼요. 의무 과목으로. 여행지리. 제가 추천하는 과목. 요거는 진로 선택이에요. 평가가 뭐로 가요? ABC 말랑말랑하죠. 얘네들은 다 일반 선택. 평가가 9등급 빡빡하죠. 문과 애들이 다 가져가죠. 그죠? 문과 애들은 또 요거 안 해요. 이과 애들이 요거 해요. 알겠어요? ABC. 부담이 없죠? 여행지리의 내용이 뭐냐? 여행 에티켓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야 돼? 뭐 이런 거. 그 정도예요. 캠페인 정도 나오는 거. 그래서 ABC 받으면 돼요. 근데 사회탐구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요 밑에 있는데 여행지리, 고전과윤리, 사회문제탐구. 요 3개가 진로 선택의 사회탐구예요. 그러면 이과 친구들은 사회탐구 중에 3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3개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여행지리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사회문제탐구다. 학교에 따라 여행지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회문제탐구인데 고전과윤리는 좀 피곤해요. 윤리 들어가죠, 윤리. 고전. 그쵸?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문과 애들도 의무적으로 뭔 해야 되겠다? 과학탐구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원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님, 문과 어머님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촉수언금.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죽어.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문과 친구들이 해야 될 과학탐구는 뭐냐? 역시 진로 선택이 3가지가 있는데 과학사, 융합과학, 생활과학. 요거예요. 얘네들 다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ABC 평가.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겠죠. 고등급제보다는. 이 중에 원픽. 다른 거 안 돼요. 생활과학. 왜냐면은 융합과학, 생활과학 뒷도 어려워요. 서울대도 융합과학, 융합과학과 과학사가 어려워요.
서울대는 이게 과학사, 과학철학 박사 과정만 있어요. 이거는 과학을 다 잘하는 교수님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요거 거들떠도 보면 안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 어려운데 학교에 개설이 될까요?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활과학. 이게 어느 정도로 쉬운 거냐면은 KBS의 장수 프로그램 뭐가 있죠? 교양. 내가 교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전국 노래자랑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답. 나왔어요. 정답자 원장님. 원장님 얼굴 아시죠? 가실 때 이제 번호 알려드리면 기프티콘, 스타벅스, 아미 기프티콘 드릴까요? 아미. 아이스 미숫가루. 꼭 연락처 남겨주세요. 가능하죠, 원장님? 네. 설마 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까는 건 아니겠죠? 치사하게. 네. 꼭 이거 하셔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외국어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제가 뭐 권하고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좀 나갔다고 뭐라고.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수능. 3년 뒤에 볼. 누구는 2년 뒤에 볼. 수능인데, 이게 이제 요즘 뭐, 이과가 유리하네, 문과가 불리하네, 이런 소리 나오고, 뭐, 이과 침공이니, 문과 침공,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기레기들이 단어를 잘못 선택한 거고요. 자, 요 과목의 디테일을 들여다볼게요. 자, 공통 과목은 독서문학. 아까 그 고등학교 편제 있죠? 독서문학에서 76점이 나와요. 76점. 나머지 24점은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에서 24점이 나와요. 자, 처음에 배울 땐 언어와 매체가 어려워요. 문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근데 언어와 매체는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어렵고. 근데 좀 공식 같은 게 있어서 배울 때는 어렵지만 배워놓으면은 문제에서 답이 공식처럼 똑똑똑 떨어져요. 화법과 작문은 어떤 내용 요소가 많지가 않아요. 말장난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애매하게 말장난으로 애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이과 캐릭터가 분명한 친구들은 이것보다는 이거를 수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상위권일 경우에는 그래요. 이과 친구들도 중하위권은 이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에 따라 달라요. 근데 누가 봐도 뛰어난 이과인데 국어를 젬병이다. 그럴 경우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과 캐릭터가 강한 친구들 중에 국어가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보다 더 안 되는 친구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막 그랬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에서 74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에서 26점이 나와요. 26점이.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부의 기준은 아니라 대학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교육부 말 안 들어도 돼요. 대학 말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 인문계 학과에서는 어느 과목을 선택해라 지정한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지정을 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냥 뭐 필수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실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 성적표가. 숫자는 제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요런 점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국영수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리고 탐구 얘네들은 50점 만점이에요. 원점수. 근데 원점수 100점 만점인 과목들은 표준 점수라는 게 결국은 난이도 가산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때는 점수가 올라가요. 표준 점수가. 근데 쉬울 때는 점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론상 100점 만점인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는 극악무도하게 난이도가 어려웠을 때 200까지 가요. 200까지. 근데 그렇게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 정도 나오면 학생들이 아마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올 거예요. 다음날. 그리고 원점수 50짜리인 과목들은 난이도가 극악무도해지면 이론상 얼마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면 100까지 가요. 원점수의 2배까지 가요. 이론상. 근데 보통 요 정도 난이도면 뭐 어렵지도 쉽지도 적절한 난이도라고 보통 평가를 해요. 이 정도 표준 점수는 또 적절한 난이도라고 평가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둔 숫자는 적절한 난이도일 때 이런 숫자를 넣었어요. 요거는 절대평가 과목이라 이게 절대평가예요. 2라는 등급만 지키지 원점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요. 얘도 90점 이상이면 1이라고 지키고 80점 이상이면 2라고 지키지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의 변별력이 낮아진 거예요. 영어의 변별력이.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1등급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얘는 96, 97로 하냐? 대학에서는 성적표를 점수화해요. 근데 여기다가 4 찍으면 안 되잖아요. 3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큰 숫자를 찍어줘요. 100분위를. 상위 97%다. 우리가 보통 야 걔는 상위 1%의 성적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능은 그렇게 얘기하면 허벌나게 못하는 애예요. 수능 시간에 잔아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상으로는 숫자가 커야 100분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근데 정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탐구 과목을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선택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요 숫자는 숫자를 크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점수하기 편하게끔. 아니면 다 또 수작업하든지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한국사 1등급 받으려면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 학과일 때는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기하 미적분 성적만 반영을 하겠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반영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과는 과탐 2과목의 성적을 반영을 하겠다. 근데 최근 자꾸 이과생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 뭐 경영학과로 자기가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교육부에서 자꾸 나오는데 사실 그거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나온 수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문과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보다 수학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요. 그럼 표준 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성적을 봐요.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성적을 봐요. 그럼 똑같은 수원수투 성적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보다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높아요. 근데 74점 만점이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여기서 74점 받은 아이와 미적분 선택한 아이가 여기서 74점 받은 아이를 점수를 똑같이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70점 원점수가 같아도 표준 점수가 달라져요. 요거에 따라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표준 점수라기보다는 변환 표준 점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과 친구들이 표준 점수 총점이 낮은 이유는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표준 점수 취지가 쉬운 과목은 표준 점수를 깎고 어려운 과목은 표준 점수를 올려주겠다가 표준 점수의 취지거든요. 그대로 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예? 문과 친구도 미적분을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미적분을 잘해야 유리하죠. 잘해야. 근데 문과 친구들이 미적분을 잘하면 문과로 갔을까요? 혹시 나 제2의 윤석열 거에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문이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나는 뭐 법대를 갈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문이과 나누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밀리네 그 문과.
안 밀리네. 이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과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4월인가? 3월 초인가 이렇게 동아리 회식 자리에 나갔다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뭐 결혼 늦고 첫 아이가 이제 고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있으니까, 통화를 하다 보니까 분당에 사는 선배인데, 누나, 나랑 동갑인데 어쨌거나. 누나, 뭐 고3이라며? 문과야, 이과야? 야, 너네 그걸 물어봐. 당연히 이과지. 그래서 물어보면 안 돼. 야, 문과냐, 이과냐? 공부 못해 잘해 이거잖아. 근데 그 누나 문과예요. 자, 그 누나의 전공은 물어보지 마라. 불문과예요. 불어불문. 아니 불자가 아니라 불어불문. 개그를 해도 받아줘야 하지.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예요.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오늘 좀 힘들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법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스쿨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과에 어떤 걸 가겠다는 뚜렷한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 저는 로또를 사요. 근데 몇 년 동안 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궁금하시죠? 중3 어머님들. 자석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자석은 갈 수 있어요. 노선번호 확인하면 갈 수 있는데, 고교 블라인드는 있냐 없냐 효과가, 이 주제를 삼았다는 것 자체가 고교 블라인드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교 블라인드가 뭐냐면은, 아까 랜선 타고 나이스로 넘어간다고, 나이스에 있는 자료가 땡땡고등학교가 찍혀나갔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2002년생 21학번 애들 수시를 앞둔 몇 달 전에 갑자기 지워라 했어요. 갑자기. 왜냐면은 2020년이 되겠죠. 2020년 봄쯤에 지워라 했는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대가 단계별 전형을 했어요. 수시에서 1단계 서류 합격한 아이들에게 논술을 보게 하고 또는 면접을 보게 하고, 단계별로. 그래서 1단계 발표 합격한 애들, 그 아이들 면접 보게 해서 면접 보고. 근데 같은 학년도의 연대는 종합 전형을 했어요. 뭐냐면은 서류 합격자 발표 안 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논술을 보게끔 했어요. 최종적으로 합부를 발표했어요. 비유하자면 연대는 여우, 고대는 늑대. 고려대 서류 합격 발표가 되는데 디모 외고 6등급이 서류에 붙었어요. 고대를. 디모 외고. 근데 일반고 1등급이 떨어졌어요. 고교 연좌제 아니냐? 라는 얘기가 불거졌어요. 여론이 뜨거웠어요. 교육부가 감사를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발표가 안 났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연대는 감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죠. 논술을 잘 봤나 보네. 역량이 좋으니까. 이현령, 비현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거져가지고 이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좋다 그럼 학교 이름 가리자.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파일. 프로파일이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무슨 과목, 2학년, 3학년 때 무슨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작성을 해서 대학에 줘요. 대학이 요구하지 않는데 주로 어떤 학교가 줬느냐? 자사고가 줬어요. 왜 줬을까요? 꼬리표 달아주는 거죠. 그것도 하지 마라. 고교 프로파일도 없어요. 정식 제도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이런 학교야 라고 대학에 보냈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의뢰히 관행이 된 거예요. 관행적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고교 프로파일. 근데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잖아요. 과목이 뭐 바뀌는 일이
없고 학교가 폐교하지 않는 한. 예,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저건데 군계 일학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 편차가 되게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독인 객인인데 서울은 그래도 어느 지역에 무슨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지 대체가 되는데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를 지원을 해요. 가서 내가 올킬 1등급 하겠다. 닭들이 모인 데 가서 하게 되겠다. 근데 저는 그거 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닭이나 학이나 세대갈이에요. 후진학교 가면 동기화가 돼요. 후져져요. 후져져요. 선호하는 학교를 가서 경쟁해서 이겨야죠.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자사고는 일단은 준비 운동이 많아야 돼요. 자사고는 준비 운동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야 돼요. 일반고 기준이에요, 일반고.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지역 고등학교 뭐가 있는지 여기는 알아요. 광남고, 그죠? 왜냐면 내비가 글로 가라고 해서 가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준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골목에 있는 수준이구나, 그러고만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무슨 거 평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 애들이 잘하고 어느 학교 애들이 못하고 일반고는 잘하는 학교를 가도록 가급적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단 준비운동 하고 가야 돼요. 선행학습 안 했어요. 그런 단어. 미리 준비운동 하세요. 미리 준비운동. 아시겠어요? 한자로 바꾸시면 돼요. 미리 일찍 빠르게. 선행 얘기 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습. 미리 진하게 예습. 내용 증명 날라오겠네. 자, 이런 학교는 과목 앞에 뭐가 붙었죠? 앞에. 그죠? 과목 앞에. 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때 선이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전사고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고교 블라인드에도 성적표 아까 보셨죠? 성적은 가리면 돼야 안 돼요. 성적 가리면 학생을 어떻게 뽑아요? 추첨으로 뽑아야지. 그지? 과목 이름이 살아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학교 이름까지 알아요. 이름까지.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아이고 이거 누가 통계 수학인 거 몰라? 벡터인 거 몰라? 우리 학교 수학으로 건물 지었어. 수학 정석 팔아서 건물 지은 학교야. 라는 게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학교도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 길게 단 학교가 없어요. 얘네밖에 없어요.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는 과목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술고도 아닌데 누가 봐도 우리 학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야. 보여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종합에서 유리하겠죠. 종합에서. 교과에서는 불리해요. 날고기는 애들 있는데 교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사고를 갈 것이냐 일반고를 갈 것이냐. 대부분 어머님들이 제가 어제도 설명회 한 어머님들 상담하다 보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 뭐 나갈 거예요. 뭐 천안부교고 갈 거예요. 상산고 갈 거예요. 왜요? 중학교 성적이 좋아해서 내가. 답이 없다. 수학 어디까지 했어요? 뭐 수3 끝났고요. 수1, 2 하고 있어요. 어머님 용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는요. 일반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순서예요. 자료에도 있지만 그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자사고 보낼까 말까의 첫 번째 기준은 중학교 성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애가 그 학교 가서 내신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학 후에 거기서 9등급 깔아주면 봉사활동 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찐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중학교 내신이 갈 수 있겠냐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거 의대 갈 거냐?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자사고는 의대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아까 말한 전국 단위 자사고 상상고는 의대 뭐 100몇 명씩 가는데 그거를 열어보면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상상고는 지역 할당으로 가요. 걔네 전주에 있어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 전남대, 전북대 의대, 조선대, 원광대, 호남권 의대들이 지역균형 40%까지 뽑아요. 얘네들이 다 가요. 왜? 전남북 통틀어서 알만한 자사고는 상상고랑 광양제철고밖에 없어요. 포항제철이 재단인, 포스코가 재단인. 두 개 학교가 유일하게 내로라 할 만한 전사고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가져가요. 전남, 전북 의대 TO를. 걔네들이 정시로 갈 때는 N수를 거쳐가요. N수를 거쳐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민사고 애들은 강원도 의대 거 가져가요. 학교가 강원도니까. 그래서 지금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지역 인재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졸업한 중학교도 그 해당 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울 애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평창에 저기 민사고 내려가지, 전주에 상상고 내려가지. 지방에 있는 전국 자사고들 주민등록은 다 서울이 지켜요. 중학교부터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2028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는 그 통계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 숫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과포장되게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아까 표준점수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표준점수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잘하는 학교를 가라고 했냐면은 자, 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평균적으로 25 플러스 마이너스에 거의 있습니다. 그죠? 일반고예요. 여의도 고등학교예요. 여의도 고등학교. 일반고인데, 과학 중점반은 3개 반밖에 없고, 1개 반에 20명씩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과의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요즘 일반고가 좀 그래요, 많이. 요 정도 돼요. 그러면, 광역자사고.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한대부고. 또 뭐가 있죠, 원장님? 배재고, 보인고. 걔네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18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문제의 상산고. 6, 7. 이렇게 돼요. 6, 7.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같은 일반고 출신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작은 일반고 아이들의 성적을 조금 내부적으로 보정을 해줘요. 그러겠다라고 발표한 학교가 연세대가 Z점수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발표를 안 한 학교도 표준 점수를 본다고 사석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중앙대 교수로 있는 후배가 입학사정관으로 들어갔었대요. 성적표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등급이 다 고만고만하고 세특도 다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입학사정관 직원이나 교수들한테 교수도 들어가더라고요. 직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교수거든요. 뭐 교수한테 그 아이라고 해서 지금 어쨌거나 후배니까 뭐라고 하더니 표준점수 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일반고는 어느 학교인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그런 학교는 대놓고 보이지만 일반고는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우수 집단이 모인 고등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인지 학교의 분위기나 부류 정도는 분류가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고를 갈 때는 가급적 좀 군계일학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세대갈이에요. 군계일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을 전 사석에서 하는데 이제 녹화하면 전교조가 뭐라고 하겠나? 고등학교도 퇴출돼야 될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게 재정이 방만한 건 내가 알 바 아닌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케어해주는 부분이 정말 좀 그래요. 제가 분노를 할 정도로. 공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분노를 토로하겠어요. 공감을 해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학령 인구 줄어들고 인구 감소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원율이 낮은 학교는 퇴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n분의 1로 나눠놓기 하지 말고. 있잖아요. 같은 일반고라 하더라도 인기 학교가 있고 비인기 학교가 있잖아요. 통계를 뽑아보는 거예요. 비인기 학교 정원을 해마다 감축시키든지 과감하게 그 인원 통째로 날리고 다른 학교에 얹어주든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학사 운영이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입시에 대한 지도가 전무하다가 아니라 몰라요. 무지해요.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써주려고도 하지 않고. 미사여구가 들어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집중력이 좋다, 성실하다, 그런 거 안 들어간 세특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특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시간 내에 못해요. 그래서 자료집에 보면 거기 QR코드가 하나 인쇄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예습을 하셨네요. 22페이지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작년 11월 22일 날 제가 세특 관련된 거를 발표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실제 학생의 세특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화학과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지역에서 알아주게 안 가려고 하는 학교예요. 비인기 학교예요. 근데 걔가 세특을 너무 잘 썼어요. 세특 선생님이 쓰는데 그 아이가 당돌해요. 전교 1등이고 좀 당돌해요. 역학 구조를 알아요. 내가 이 정도 전교 1등인데 내가 요구하면 안 들어주겠어? 또 싸가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돌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저러해서 써서 줬어요. 화학 선생님한테. 물론 자기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책은 제가 요런 책을 사봐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읽어보고 교과 내용과 연결이 돼서 확장이 돼서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연계성이 있는 주제를 잡아서 썼어요. 좀 다듬어주고 그거를 올렸어요. 그 화학 선생님한테 파일로 넘겼어요. 그걸 그대로 실어줬어요. 지금 2학년 되는 친구인데 그때는 자소서가 있었어요. 그 내용과 자소서가 맥이 너무 상통해요. 이보다 더 밸런스가 좋은 게 없어요. 세특과 자소서가 너무 드림이에요. 컨설팅 회사 1,000만원, 2,000만원 준 거 저리 가라요. 그래서 걔는 서울대 화학과도 붙고 화학 주제라고 썼잖아요. 화학 주제 약 쪽으로 쓰기도 했어요. 성균관대 약대도 붙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서울대 화학과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너 약대를 가라. 왜요? 나 바카스가 먹고 싶어. 그랬는데 화학과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이 QR코드에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 할게요. 사실은 세특만 가지고도 2시간이 못이라요. 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하실 거, 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을 텐데요.